안녕하세요. 2월 3일 밤 10시 2분입니다. 3일간의 연휴를 끝내고 오늘 개장을 했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코인 시장을 제가 열어놨지만 아무튼 미선물 지수가 한 2% 이상 나스닥 선물이 2% 이상 내리는 관계로 오늘 시장이 탄력이 좀 약했습니다. 3일 쉬는 동안에 글로벌 시장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8%, 10%, 저 4일간 연속 상승해서 10% 정도 올랐는데 그걸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한 하루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수상으로는 좀 올랐지만 어, 글로벌하게 그 설 연휴 동안 글로벌하게 오른 거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 하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 선물이 이 하락하는 관계로 오늘 그 코인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진짜 그 미국 주식시장하고 거의 뭐 동조화, 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 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 정도, 예, 만 뭐, 지금 보합 정도고, 대부분이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들, 이제 그 관심 리스트로 보면은, 일단 제가 그 스테이킹 하는 넥소, 뭐, 최근에 좀 7일 동안은 9.88, 예, 오늘 하루 24시간에 2.49 내렸고요. 팬케이크 수압도 좀 내렸고, 팬텀이 이제 이게 솔라나 지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솔라나 지갑인데, 좀 내렸고, 카데나도 있고, 레이디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크라토스라는 게 이제 뭐 설문조사하는 뭐 이게 새로 생긴 또 코인이던데, 이게 또 게이트 IO에 상장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 리스트에 추가를 해봤고요. 솔로제닉, 어, 그 외 오늘 카나리 X가 좀 많이 오릅니다. 카나리 X가 7일 동안 뭐 213.35%, 오늘 하루 24시간 25.08%, 예, 카나리 X에 무슨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트위터에서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바람에 송보드도 1.89%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좀 오르고 있고, 오칸파이도 뭐 거의 뭐 강보합 정도, 그리고 릭타늄은 이제 많이 내렸네요. 뭐 다른 거래소 상장한다고 해서 저기 0.1원 이상도 갔었는데 최근에 뭐 오류도 보이고 반감기도 오고 메리트가 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시들어가지 않나, 시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 위에 NFT 플레이 투 원 하는 그 코인인데, 어쨌든 좀 실망 매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하도 코인이 많으니까 개별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공부해서 어떤 매매를 좀 해보시고 수익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밤인가는 이제 스트라이커, 가스, 스팀 달러, 어거 뭐 이런 게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보면은 6만 뭐 3천 원까지 갔었죠. 6만 3천 원. 그러니까 이게 어젯밤 11시 정도인데 6만 3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게 1시간 봉인데 6만 3천 원까지 갔다가 내렸다가 다시 뭐 6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5만 4천 원에 걸쳐 있는데, 이것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 예, 그래서 강하게 움직였고, 이 외에도, 어제 가스도 좀 심하게 움직였죠. 물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가스도 8,426원까지 갔었죠. 8,426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뭐 5,000원대까지 왔는데, 어제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오늘 새벽이죠. 거의 자정에 가스, 예,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스팀 달러도 어제 좀 움직이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예, 예, 11시, 어젯밤 11시에 좀 움직였고, 하여튼, 개별 코인들이 좀 세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하이브도 한 1600원 언저리까지 갔었는데 1600원은 오늘 달성을 못했고, 예, 하이브는 저기
가만히 옛날 게임빌, 지금은 컴투스 홀딩스, 예, 거기서 투자를 했죠. 하이브 코인. 어쨌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으니까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항상 저는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더리움에 조금씩 쌓여가고 있죠. 예, 스테이킹 한 내역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9시 15분에 이제 조금 수량이 내렸죠. 가격이 좀 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량이 좀 내려서, 누적으로는 이제, 뭐 0.00234604 이 정도 쌓였죠. 이 금액을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지금 뭐 300 얼마지만 이걸 400만 원으로 따졌다고 하면은 어 한 8만 원 정도 되나요? 400만 원 8천 원인가? 8천 원 정도? 되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천 원 정도. 며칠 정도 지났는데 예. 뭐 5%니까요. 이건 5% 금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그 덱스 그래소 중 하나인 팬케이크 스왑에 제가 케이크를 이제 스테이킹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68.96659 이게 뭐 실시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지금 어 조만간 69개라고 했는데 가격이 내려서 이제 490달러 정도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올랐을 경우에는 530달러 정도 같은 거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량입니다. 수량. 가격은 뭐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 일단 이 스테이킹 하는 목적은 그 가격보다는 수량을 늘려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수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오늘 뭐 넥소 지갑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코인으로 스테이킹을 하고 있어서 수량이 계속적으로 이자가 붙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겠지만 API가 연복리 이자인데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틀 전에 제가 방송 녹화했을 때 그때는 63.8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한 이틀 사이에 1% 정도 떨어졌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이 케이크를 여기다가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나눠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나눠 먹을 게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케이크도 스테이킹하고 있고 넥소도 지금 하고 뭐 여러 군데에서 플랫폼에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군데에서도 하고 있지만 예, 여러분도 디파이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제 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그 빅 아이디어스 인 22 예, 예. 그거 했을 때도 21년도와 다르게 22년도에 새로 들어온 게 디지털 월렛, 그다음에 이더리움 앤 디파이 뭐 그런 게 있었고 웹3도 있었습니다. 웹3도 있었고 이게 이제 뭐 플레이 투원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봐서는 웹3하고 비슷한 거죠. 어, 기존에 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참여함으로써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웹3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인터넷으로 하긴 하는데 내 개인 정보를 주면서까지 뭔가를 하는데 그 수익을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개인에게도 수익을 준다.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웹3가 크게 봐서는. 그러니까 플레이 투원도 그런 그 같은 개념이라고 크게 봐서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제 그래서 이제 나스닥 선물이 그 오늘 내리는 게 어제 메타 플랫폼이죠. 옛날 구 페이스북 이게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 지금 한 20 몇 프로 시간에서 내리고 오늘도 저기 프리마켓에서 21%인가 22% 떨어지고 있던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미국장 프리마켓에 지금 보시면은 이 페이스북이 구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이 실적 발표를 어제 장 끝나고 했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기대치 하에 하는 바람에 지금 거의 뭐 하한가 우리나라 수준으로 말하면은 하한가를 맞고 있는 정도 예, 그 정도로 내리고 있고 테슬라 또 지금 FSD 리콜 사태가 벌어졌죠. 5천 몇백 대인가 리콜 사태로 좀 내리는 것 같고 어쨌든 나흘간의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은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닷컴도 4% 넘게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은 한 1% 정도 떨어지고 있고 엔비디아 3% 예. 좀 많이 알파벳은 지금 액면 분할 한다고 그러죠. 5대 1로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어제는 8% 10% 정도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러니까 덩달아 내리는 것 같고 AMD도 실적이 뭐
가이던스보다 높았죠. 예상치보다 높았는데 그래서 130달러 넘게 어제 갔었는데 오늘은 좀 또 시장의 분위기에 밀렸고 페이팔 홀딩스도 실적 발표 가이던스 하향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제 많이 내렸습니다. 거의 뭐 어제도 하한가 수준 30% 정도 내렸습니다. 어제 페이팔 홀딩스도 내리고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업들이 어제 보시면 뭐 거의 뭐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 지금 뭐 174달러도 이게 낮은 가격이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거의 뭐 128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어제 뭐 엄청나게 떨어졌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이드스 하향하는 바람에. 그래서 뭐 거래량 엄청나고 뭐 RSI도 뭐 20까지 떨어졌고 지금 메타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이제 실적 안 좋으면 미국 시장은 그대로 그냥 반영합니다. 실적 좋으면 엄청 날아가고요. 실적 안 좋으면 확 떨어지고 예. 확실히 미국 시장은 자본주의의 꽃다운 반응을 보입니다. 실적 좋으면 막 날아가고 실적 안 좋으면 이렇게 꼬라박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이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좀 반영을 완전하게 반영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좀 약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약했고 지금 이제 미선물이 이렇게 내리는 바람에 미국 시장 프리마켓도 많이 내리고 있고 어쨌든 중국하고 홍콩은 뭐 춘절 연휴가 이번 주까지니까 다음 주에 개장할 것 같고 달러가 오늘 그래서 1206원 달러가 1206원 그래서 최고치죠. 최고치 1206원이고 지금 WTI 원유도 최고치를 찍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뭐 미국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석유 원유 가격이라든가 천연가스 가격 이런 게 지금 뭐 거의 뭐 최고치에 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유럽도 보시면은 분위기가 미국장이 선물이 내리니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하락하는 분위기고 아시아에서는 뭐 지금 2월 3일 인도 증시가 좀 내렸고 2월 3일 날 반영한 게 뭐 말레이시아는 좀 올랐네요. 그리고 호주도 좀 내렸고 0.34 뭐 그렇게 크게 내리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어쨌든 지금 지수 선물이 이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 2% 넘게 떨어지고 있어. 오늘 밤에 좀 뭐 어떻게 또 가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또 반영할지 참 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또 우리나라 시장 개별 종목들은 좀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보니까 일단 그 진단키트주 관련된 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SD 바이오센스가 상한가 같고요. 이즈미디어는 이제 카메라 모듈, 이게 아주 작은 기업인데 카메라 모듈 판매량이 미국에서 뭐 증가한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고, 근데 워낙 뭐 낙폭이 커가지고 저기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 뭐 올라온 게 상한가 가도 뭐 이전에 비하면은 뭐 오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하락폭이 많이 커가지고 그동안 많이 내려가지고 그 전에 보던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와 있고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천연가스, ETN, 천연가스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에너지. 그래서 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 거의 뭐 상위 상승률 랭킹에는 다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단키트주들이 대부분 올라. 휴마시스도 그렇고 수젠텍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예. 그다음 대부분 뭐 액세스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진단키트주 관련주가 그 대부분 상승 종목이고 어 일동제약도 뭐 이게 뭐 치료제인가요? 치료제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바람에 어쨌든 진단키트 관련주 그다음에 치료제 이런 게 상당히 크게 올랐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디텍 매드, 랩지노믹스 뭐 이런 것도 다 진단키트 주죠. 예. 뭐 진흥생명과학, ADGC, 예, 그리고 뭐 율촌화학, 대한제강 뭐 이런 게 조금 뭐 그런 거 관련이 없고 미코바이오메드도 진단 키트, 예, 뭐 진단 키트 주가 오늘 뭐 거의 뭐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사실 진단 키트 주 말고는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나마 뉴스에서 제가 뭐 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오늘 저기 조선주들이 수주 공시를 좀 많이 했죠. 대우조선해양도 했고 한국조선해양도 했고 현대미포조선도 하고 오늘 수주 공시를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뭐 상승폭은 미미했지만 조선주는 꾸준히 봐야 된다 올해. 조선주는 꾸준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요 뉴스들을 한번 보면요. 오늘 조선주 수주 공시도 많이 나왔고,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특별하게 좀 제가 이제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이제 좀 짚고 넘어가면, 물론 그 조선업에 대한 수주 공시도 있었지만, 롯데증밀화학 같은 경우 주당 2,300원 배당한다고 그러고요. 코스모화학도 오늘 에코프로비엠하고 코발트 관련한 공급 계약이 나왔죠. 코스모화학도 저는 이제 제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좀 권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양극재 원료, 황산 코발트, 코발트 관련된 거를 유일하게 국내에 생산하는 게 코스모화학이다. 이 양극재의 NCM, 우리 NCM이잖아요. 니켈 코발트,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예, M이 망간이죠. 그 관련돼서 이제 이 코발트 관련 국내 그 생산하는 업체 유일하기 때문에 코스모화학을 잘 봐야 된다. 지금 가격도 엄청 내려왔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모화학. 그리고 코스모화학이 이제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도 있고, 예, 양극재 하는 이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 미포조선도 뭐 여기 보시면 이 두척 3,219억 이런 그 수주 공시가 나왔고, 오늘 또 눈여겨 보이는 게 이겁니다. 문배철강, 얼마 전에 그 소형 철강주들이 뭐 전년도에 비해서 뭐 600%? 뭐 이 정도, 그러니까 6배의 이익이 그 성장했다고 해서 상한가 간 적도 있었잖아요. 문배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은 637%, 이 정도,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엄청 늘었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2020년 27억인데 206억으로. 예. 그리고 이 지금 이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하던가요? 1,000억도 안 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이 사이트에서 점수 매긴 거는 20점이에요. 20점 상당히 좋은 점수거든요. 예, 아무리 좋은 기업도 뭐 15점, 16점인데 20점 줬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줬네요. 어쨌든 그래서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예, 실적이 엄청 좋아서 오늘 좀 장 분위기만 좋았다고 하면은 5천 원도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습니다. 상승은 했지만 미 나스닥 100 선물이 끌어내렸죠. 현대미포조선도 뭐 2054억 4척 계약했다. 컨테이너선. 대우조선해양도 공급 계약 2건.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현대미포조선 데리고 있는 중간 지주형 회사인데 뭐 현대 사무중공업 비상장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들 다 모아서 이제 수주 공시를 전체적으로 했죠. 전체적으로 해서 한국조선해양도 좀 오늘 주가가 괜찮았던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 유럽 선조와 1조 3,188억 컨테이너선 6척 계약했다고 죠. LNG석 2척.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좀 제법 올랐습니다. 이 바람에. 근데 제가 전에도 풍력주도 괜찮다고 했는데 CS윈도도 714억 정도 했는데, 이 베스타스가 유럽에서도 뭐 얼마 전에 저도 신문 기사가 왔는데, 이게 돈이 뭐라고 해야지? 재생에너지가 뭐 정책적으로 글로벌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각광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보고서도 유럽에서 어디 냈던 것 같은데, 유럽인지 미국인지. 그래서 좀 뭐 시들시들해지고 있지 않나. 수소 관련주도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좀 시들시들해서 주가가 달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S윈드는 꾸준히 수주 공시를 해요. 꾸준히 베스타스 주로 이제 수주 공시하는데 꾸준히 수주 공시를 해서 저는 봐둘만 하다. 계속 이렇게 가격이 좀 떨어질 때 사모아 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만에 또 지금 풍력 그 사면에다가 하고, 저기 미국에도 동해 서해 쪽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풍력 발전 세운다고 했죠. 예, 뭐 이런 과도기적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런 다시 신재생 에너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BH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BH가 전년도 대비해서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 당기순이익은 한 220% 정도 올랐네요. BH.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이제 곧 나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오늘 제가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녹스 첨단 소재가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
전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0.8%, 그 다음에 순이익은 218%, 예. 컨센 대비해도 뭐 약하지만 컨센 대비해도 조금 어, 상회를 했죠. 예, 좀 미약하지만. 근데 이 실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뭐 이제 연간으로 이제 뭐 4,872억 정도인데, 어쨌든 점수도 17점, 뭐, 여기에서 평가하길래 17점 괜찮, 이게 지금 5만 몇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괜찮다. 이녹스 첨단 소재 실적 발표했는데 이런 것도 괜찮다. 아,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칩셋 미디어. 그 다음에 뭐, K9 자주포 2조 원 뭐 수출 이집트에다가 했다라는 거 기사도 났고, 여러모로 오늘 뭐 좀 볼만한 게 좀 있었는데, 진짜 뭐 좀 아쉬운 거는, 미국 선물이 내리는 바람에 상승폭이 너무 생각보다 작았다. 2%면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2% 정도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는 1.67%, 예, 적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보면 아까 휴마시스라든가 SD바이오센스, 시젠 이런 건 다 진단키트 주죠.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일 저기 뭐라고 해야지, 원료, 양극재 원료든가 리튬 뭐게 확보했다고 주말이 아니고 연휴 동안에 기사가 나서 이제 좀 반등을 한 것 같고요. 6% 정도 반등을 한 것 같고, 어 SK 하이닉스도 한 2.9% 정도 올랐고, 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AMD 실적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이런 거 팍팍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에코프로비엠이 3.16. 예. 뭐 어떻게 저기 뭐 그 내부 거래 조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2차 전지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특징적인 게 J 콘텐츠입니다. 우리 학교는 여기서 뭐 글로벌하게 많은 나라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 뉴스에서 소문을 팔아라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 처음에는 오르더니 그 뒤로 엄청 내렸습니다. 10% 넘게 내렸죠. 참, 주식시장 이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그러면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제 콘텐츠들이 좋다고 오늘 뭐 일명 그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는데, 그걸 그냥 무참하게 짓밟고 그냥 하락을 했으면 초반에는 좀 올라가다가, 참, 씁쓸하네요. 씁쓸합니다. SK 이노베이션 1.16%. 게임주, 뭐, 위메이드는 0.17. 얼마 전에 다른 거래소 상장한다고 해서 위믹스가 8,000원 넘게까지 올랐었는데, 오늘은 지금 6,600원 정도 좀 하고 있고, EDGC도 아까 진단키트, 랩지노믹스, 예. LNF가 뭐 한 6% 정도 올랐네요. 18만 1,800원까지 갔다가, 좀 방석폭을 반납했고, 셀트리온도 간만에 4% 정도 올랐네요. 여전히 뭐라고 할까, 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뭐 진짜 뭐 미국에 한 8% 정도 올랐는데, 그걸 원저시 반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한 10% 정도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한 10% 정도 오늘 쏴줬어야 되는데, 화산 폭발하듯이 이게 막 쏴줘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어요. 이러니 재미없죠. 예, 참 재미없는 시장이 계속 됩니다. 2월에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 투자를 그만둘 수는 없고, 제 눈에 또 띄는 게 인탑스입니다. 예. 인탑스가 이제 뭐 SD 바이오센스가 오늘 상한가 같지만, 그리고 그 연휴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하죠. 뭐 자가 진단 키트 뭐 그런 것도. 그래서 인탑스가 SD 바이오센스의 진단 키트 케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그 물량에 대한 거를 반영해서 인탑스 주가가 42,000원까지 오는 이 최고가일 겁니다. 최고가. 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인탑스.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여기 이제 작년 11월 30일로 치면은 딱 100% 올랐습니다. 예. 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딱 뭐라고 하냐, 12월, 1월, 이렇게 치면은 거의 두 달, 며칠 만에 100% 올랐네요. 예, 인탑스 대단합니다. 이런 주식을 사야 되는데, 참, 예, 저는 일단 올라서 다 팔았습니다. 예, 올라서 다 팔았고, 저도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한국 항공우주 요즘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무기 수출을 중동에다 많이 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K9 자주포 무기 수출 UAE인가요? 어디 중동에 했는데, 이번에는 이집트에다가 2조 원 가까운 거였는데, 근데 약간의 뭐
그렇더라고요. 뭐 대출을 우리나라가 해주고 금리는 말 안 한다고. 그래서 약간의 물론 뭐 이게 방위 산업이라는 게 뭐 특수한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정권 방송에 이제 매니저 방송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서 저도 알게 된 참 뭐 팔아먹기 위해서 뭐 좀 그렇게 뭐 좀 이면 계약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할까, 오미크론도 이제 뭐 감기로 취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리오프닝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슬슬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내릴 곳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뭐 마스크 다 벗는다고 하죠. 유럽 국가들은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북유럽도 그렇고, 저도 조만간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로 리오프닝 관련주 뭐 항공주도 있고 뭐 호텔 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면세점 하는 것도 있고 뭐 영화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쌀 때 좀 사야 되지 않을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장을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요. 뭐 대응을 하기도 바쁜데 예측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게 참 이래서 주식시장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돈 벌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차 전지주는 오르긴 올랐지만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제 생각보다 약했고 이 인텔리안 테크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계속 그 아까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야기했을 때 오빗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업 분야 또 각광받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스타링크의 서비스를 곧 한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리미엄 버전 출시 예고해가지고 머스크가 스타링크 프리미엄 출시 예고해서 2분기에 첫 배송 예정이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 주도 위성 기반 통신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1900여 대 위성을 띄워서 한 두 차례 더 발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아무래도 인텔리안 테크라든가 셀트렉 아이라든가 AP 위성, 뭐 제노코 뭐 이런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조정 받을 때 사모아 가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요. 뭐 오늘 전반적으로 뭐 지수 때는 올랐기 때문에 가격은 올랐지만 그 기대 폭보다는 적었다. 왜냐면 글로벌 시장 오른 지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뭐 올라서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세게 갔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쉽고, 어 아무튼 장이 이제 또 오늘 미국 시장이 눈치를 봐야 되는데 좀 추이를 보고 뭐 개별 종목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량주, 특히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실적이 나오는 우량주를 계속해서 조정받을 때 사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엑셀 파일에 정리하듯이 이렇게 엑셀 파일에 제가 이제 이렇게 실적 정리를 하듯이 여러분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 추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분기별로 연도별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다음 주가 추이를 보시면서 이제 투자 지표로 삼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어제 실적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종목을 압축하셔가지고 조정받을 때 사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한 내일 모레쯤 주말에 한번 또 종목을 가지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